왕비가 된 효녀 심청. 저 좀 주시오. 불쌍한 우리 아기에게 저 좀 주시오. 옛날 황해도 황주에 앞을 못 보는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부자 양반이었으나 몰락해 부인 곽씨의 삭바느질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곽씨가 딸을 낳고 7일 만에 죽자 아기를 업고 젖동량을 다니거나 구걸하면서 딸 청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청이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착했는데 5살이 되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다 컸으니 오늘부터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청이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이런 청이의 효심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칭찬하며 일감을 주었답니다. 어느 날 정승댁으로 심부름하러 갔는데 정승 부인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잠깐 앉아서 떡 좀 먹고 가렴. 고맙습니다, 마님. 그런데 이 떡을 제가 먹는 대신 아버지께 갖다 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청이를 지켜보았던 정승 부인은 허락해주면서 말했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쩌면 이리도 효심이 깊을까. 청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내 수양딸이 되어 함께 살자꾸나. 죄송합니다, 마님. 아버지를 혼자 살게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정승 부인은 청이가 낮에는 정승댁에서 심부름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청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이가 늦도록 집에 오지 않자 심학규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습니다. 개울에 이르러 지팡이를 짚으며 더듬더듬 돌다리를 건너던 심학규는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몽은사 스님이 지나가다 심학규를 구해주고 나서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난 심학규는 정말이요? 눈만 뜨게 된다면 쌀을 바치겠소. 스님은 위아래로 심학규의 차림새를 살피더니 이보시오. 당신 옷차림을 보아하니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주를 한단 말이오? 어허이! 이달 보름까지 시주할 테니 기다리시오. 심학규는 욱하는 마음에 말을 내뱉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어. 어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에게 청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심학규는 지난 일을 말해주었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 청이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나서는 무작정 시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서둘러 쌀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청이는 중국 남경 상인들이 용왕에게 바칠 처녀를 급히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길이 험한 인당수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할 수 있다면 원하는 조건은 모두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곧바로 남경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물이 될 테니 쌀 300석은 몽은사에 가져다주고 집에도 쌀과 돈을 갖다주면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경 상인들은 청이가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 곧장 출발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심학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승댁 양녀가 되는 조건으로 몽은사에 보낼 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마님께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쌀과 돈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부터 정승댁에서 편히 살게 되었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하니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아버지. 청이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 남경 상인의 배를 타고 인당수에 도착한 청이는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청이는 한참 후 눈을 떴습니다. 청이를 지켜보고 있던 용왕의 부인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너의 깊은 효심에 감동해 용왕께서 널 살리셨단다.
이제부터 여기서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청이는 용궁에서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로구나.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부디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 용왕은 청이를 연꽃에 태워 육지로 올려보내 주었답니다. 때마침 무역을 마친 남경상인의 배가 지나가다가 바닷물 위에 뜬 커다란 연꽃을 발견하고는 건져서 임금께 바쳤습니다. 임금은 신비롭고 커다란 연꽃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연꽃잎이 벌어지면서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은 청이를 용왕이 보내준 아내라 생각해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궁궐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아버지 걱정으로 청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근심 어린 청이의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청이는 임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청이의 말을 듣고 난 임금은 궁중잔치를 열더니 나라한 모든 장님은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청이가 집을 떠난 후 심학규는 과부 뺑덕어멈을 만나 함께 살았는데 심술궂고 못생긴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왕의 명령인 궁중잔치에 가기 위해 함께 먼 길을 나섰다가 남은 돈을 모두 챙겨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심학규는 먼 길을 구걸하며 혼자 힘겹게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청이는 멀리서 거짓골을 한 심학규를 단박에 알아보고는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뭐라고? 내 딸 청이라고? 어디 얼굴 좀 보자! 그 순간 깜짝 놀란 심학규의 눈이 떠지더니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장님의 눈도 떠졌습니다. 그 후로 심학규는 청이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심청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청전은 창작 시기와 작가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춘향전과 함께 널리 읽힌 고전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심청전은 80여 종이나 되는데 현대에도 동화, 연극, 인형극, 창극, 판소리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3세 줄리아 류가 심청전 뮤지컬 테마 15곡을 만들어 SNS에 공개해 많은 조회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마니아인 그녀는 한국인 공주가 없어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고 하버드 대학 재학 중 연극과 음악을 복수 전공했다고 합니다. 장님 아버지를 둔 청이의 지극한 효심은 예욱과 부처님, 용왕님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청이는 죽었다가 살아나 왕비가 되고 소원대로 아버지가 눈을 뜨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이의 효심이 만들어낸 희생과 모험, 기적이 담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기대해보겠습니다. 1999년 곡성군은 1792년 백매선사가 쓴 관음사의 기록을 근거로 곡성이 심청이가 태어난 곳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세대 양권승 박사의 연구팀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팀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문서를 조사해 2000년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연구팀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심청이가 1700여 년 전 전남 곡성군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며 본래 이름은 원홍장이고 장님 아버지는 원양이라는 것입니다. 홍장은 당시 철강석을 수입해가던 중국 남경상인에게 팔려갔다가 중국 짜장성 성주인 심국공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불상을 보내 관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공덕으로 아버지 원양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심청전의 원형인 관음사 연기설화와 같은 내용이 중국 사서인 진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당수를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 바다로 추정했습니다. 이곳은 센 물살과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잦은데 1993년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로 290여 명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곡성군은 양권승 박사의 연구팀 결과를 근거로 2001년부터 매년 10월 중 4일간 심청효 문화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공약 및 300성 모으기 캠페인에서 모아진 돈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 입구에 300평 규모의 효녀심청 공원과 심청효인길을 만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심청유 문화센터에는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세미나실, 잔디 운동장 등의 편의시설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가족 모임, 대학생 MT, 워크숍 장소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2001년 중국 저장성 저자운시와 문화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자운시는 2007년 심청의 집 심원을 지었습니다. 심청은 진나라 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심청이가 살던 모습, 진나라가 백제 외 등과 교역했던 모습과 심청의 효심을 담은 전시품, 곡성군과 교류한 자료들, 차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이곳에 백제시대 고고학과 민속 자료를 기증하였다고 합니다.